이재명 대표가 좀 이제 3월 달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 시계도 빨라지게 돌아오고 있어요. 자, 그럼 준비한 이미지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재명 대표도 참 복잡해요. 이게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상이고 왼쪽은 이제 조기 대선과 재판 일정인데 무슨 월드컵 경우의 수도 경우의 수도 아니고 복잡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 일정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3월도 그렇죠. 벌써 많이 오늘이 7일이죠. 네, 7일입니다. 예. 금방 가요. 어우. 26일이 금방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26일 전과 후로 민주당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조금씩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비명계들이 순소리도 못 그러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불만 많고 자기네들끼리 밑에서는 자맹하면서 불만이 많은데 표출은 거의 못했는데 조금씩 이제 목소리 볼 것도 없어요. 자, 벌써 오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되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발작 버튼 눌려서 뭐를 이제 걱정을 하냐면 쟤들은 네. 이거 헌재가 영향 받아가지고 이거 탄핵이 늦어지면 어떡하냐. 그렇죠. 응? 원래 13일, 14일인데 야 이거 잘못하면 이재명이 먼저 나오겠다. 그렇죠. 예. 최악이다. 네네. 그래갖고 엄청 비난을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쵸. 법원에 대해서. 네. 근데 그러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심 하는 데는 법원 아니에요, 법원? 그러니까 지금 또 자충수를 두고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계엄했을 때 스페어 후보 얘기했잖아요. 네, 스페어 후보. 이거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재명이 며칠 전에 그 3프로 TV 나와가지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오. 내가 증거는 없는데 우리 당 내부 사람들이 검찰과 짜고 나를 구속시키려고 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거다. 오, 내가 일부러 네.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아가지고 역정보 흘려가지고 네네. 누군지도 내가 대충 알아가지고 7명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공천 안 줬다. 네. 뭐 이런 말을 다 했어요. 저 솔직히 그거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냥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저는. 그래서 자 이거는요 복구가 안 돼요. 네. 자 지금 비명계가 어떻게 통합하자고 해서 설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이 될 것 같으면 나가야지. 그렇죠. 나가서 딴 살림 차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같이 있다가는 그냥 같은 우리에서 그냥 먹힌단 말이에요. 네. 한번 먹혀봤잖아. 그렇죠. 또 당하겠어요? 안 만약 당하죠. 잘못해서 뭐 대통령이라고 돼보면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요. 제일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기 때문에 내부의 적을 제일 먼저 칩니다. 옛날 왕족들 봐요. 가족끼리 싸우잖아.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죠. 네. 가족끼리 싸우잖아요. 왕권 강화의 첫 번째는 외척척결과 그다음에 일단 비슷한 학렬을 다 없애버리는 다 거예요. 뭐 없앱니다. 동생이고 형이고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기회가 딱 저거 하나입니다. 자 이제 김동연 지사는 그 얘기를 하죠. 개헌을 왜 안 하냐 이해가 안 간다. 기원을 왜 하나? 그는 약해요. 이재명이 뭐야 뭐 개헌 갖고 난리야. 근데 뭐 그 흔드는 거는 한동훈 대표나 우리 쪽 흔드는 거예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2심이에요. 자 2심이 제가 볼 때 거의 똑같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100번 양보해서 뭐 벌금 500만 원 나왔다고 칩시다. 네 벌금 500만 원. 네. 그럼 이제 피선거권 박탈되는 것의 5배예요. 그렇죠. 벌금 500만 원이 갑자기 80만 원으로 대법원에서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자체로 끝입니다. 사실관계는 끝난 거예요. 2심에서. 자 벌금 500만 원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김동연 같은 사람이 김경수도 마찬가지고 네. 좀 파워는 떨어지지만 약속해라. 어떡할 거냐 너. 너 후보 나갈 거야? 너 재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늦어지면. 그리고 탄핵이 안 된 상태에서 탄핵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2심이 먼저 나오면 진짜 맛이 가는 거예요. 네네. 이게 왜 그러느냐? 언제 대선인지 모르잖아요. 다만 며칠이라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언제 대선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야 대법원 3개월 안에 나오는 건데 뭐 6월 며칠 얘기 나오는데 야 이거 어떻게 대선 막 7월 대선 되면 어떻게 뭐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3개월 안에 하면 되는 거라 대법원이 빡세게 하면은 금방 나올 수도 있대요. 네네네. 그럼 그 공포를 갖고 민주당은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공포를 갖고. 그걸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근데 개딸들은 가겠죠.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후보야.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반대하는 민주당 저는 한 40%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 사람들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럼 네.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야지. 그렇죠.
나가면 따뜻한 데가 있어요. 의석수 있습니다. 12개짜리. 네. 조국 신당. 그렇죠. 그쪽에서 조국이 지금 옥중에서 편지 쓰면서 무슨 얘기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그러잖아요. 네. 모든 야권 후보가 모여서 한 방에 뭘 하자 이 얘기인데 이재명이 거기 가겠냐고요? 안 가지. 그럼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로 오픈 프라이머를 한다는 명분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달라지죠. 네. 민주당의 삼김삼총에게는 명분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후보 명칭도 범진보 국민연합 뭐 이런 거 쓸 수. 범진보라는 표현을 쓸 수 그러니까 있어요. 범진보 후보 김땡땡, 네. 민주당 후보 이재명 네. 이렇게가 표를 상당히 갈라먹을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네. 진짜로 그게 가능한 얘기죠. 저는 단언해요. 스페어 후보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저도 하나 새로 알게 되는 사실 자체가 저희가 대선 TV 토론 때 메인 TV 토론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저 4개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정의당. 메인 TV 토론에 이번에는 만약에 혹시나라도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상 TV 토론에서 승부가 갈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메인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정당의 후보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때까지 저도 4개인 줄 알았는데 5개예요. 정의당이 하나 더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네. 진짜로. 그런 점까지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 매부쇼에서 언급했는 거 보면 검찰을 그렇게 싫어하고 검찰을 그렇게 중요하면서 꼭 검찰이 끼워 넣더라고요. 그 시대착오적이에요. 네. 검찰에 대한 비판도 하루 이틀 들으면 좀 지겹잖아요. 검찰 비판하면서 공수처 만든 지가 4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검수한박 한 지가 언제입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말을 해요. 검찰의 조작된 증거에 의한 연호회. 수사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탈탈 털었는데 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듣는 사람도 웬만해야 말이지. 네. 좀 다른 거를 갖고 나와서 공격을 해라. 그렇죠. 너만 억울하냐? 그렇죠. 당신만 억울해? 이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잘 납득이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모르겠어요. 검찰에 기소당한 사람은 다 억울해요. 네. 왜 너만 그래? 네. 너는 지금 저렇게 재판 5개 받으면서도 정치 활동하고 집에서 먹고 자고 하잖아. 네. 이 얘기할 때 뭐라고 답을 할 거냐고요. 이재명은 웃기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그럼 정상적으로 가고 있냐? 뭐 정상 내부적 부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앞으로 나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여주겠어요? 민주당이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나름 뭔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이 기사 보고 되게 황당했어요. K-엔비디아 만들어서 50조 국민펀드 만들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조면요. 우리나라 예산의 한 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거를 50조를 모으려면은 그걸 뭘로 모아요? 저 일단 첫 번째가 그거죠. 세금으로?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뭐 국부 펀드 같은 거 만들자는 건데 국부 펀드는요 종류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하여튼 엄청 많아. 네. 그래서 그거 뭐 쓸 데가 없어. 네. 그럼 펀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데.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세분화하면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 그렇죠. 싱가포르이 굉장히 면적이 조그만 나라지만 굉장히 성공한 나라니까 외환 보유고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나라. 아니면 사우디처럼 부존 자원이 많아서 걱정 없는 돈 걱정 없는 데는 국부 펀드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아니면 세금으로 막 돈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달러 어떻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 중국 같은 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국부 펀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런 결론은 세금으로 그 공적 자금 뭐 이런 걸로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면 국가 주도의 사모 펀드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잖아요. 네. 굳이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증권회사 가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펀드에 가입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만드느냐? 이거는 결국은 이 머릿속에 자꾸 잘 되는 회사를 국유화하려는 생각이 네. 있는 것 같아. 딱 그래서 또 나눠 먹자. 그래서 잘 사는 애 걸 뺏어서 여기다가 주자. 항상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래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부자 감세라는 단어예요. 니네는 부자 감세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에는 완벽한 사기업 아닌가요? 엔비디아. 완벽한 그러니까 다른 거 없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미국 정부가 관여한 여지가 있는지. 자, 창업주, 오너도
원래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 젠슨 황이 대만 사람이라고. 네, 잭슨 대통령이죠. 네. 그럼 어디에 미국 정부의 그림자가 보입니까? 네. 자, 테슬라가 뭐 미국 정부랑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기업 생태계가 어떻게 되고 시작은 어떻게 하고 연구는 어떻게 하고 이 체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엔비디아 같은 거 우리나라에 몇 개만 있으면 뭐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수준이 얼마나 낮아.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 기본소득 많이 주장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 기본소득에 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현실적인 걸 떠나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하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소득이 이제 안 먹히는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약간 우회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기본소득을 네. 얘기하면 좀 안 먹히니까 예. 새로운 방식의 좀 뭐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엔비디아 이거 좀 핫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주식이나 이거 그런 걸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거 전혀 중도층이나 젊은층에게 소구력이 없어요. 진짜로. 아무도 저 말에 동의를 안 하죠. 네, 동의 못하죠. 네. 굳이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겠다. 네. 전기도 왕창 쓰고 이 송전 배전 시스템도 빨리빨리 깔아줘가지고 반도체에서 전기 많이 쓰는 데 막 하고 전기 많이 든다니까 우리 탈원전 미안해. 네. 소형 원자로 등등 해서 우리 막 지원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도 안전하게 많이 만들고 그래 니네 뭐 필요해 52시간 깨줄게. 네. 너네 뭐 필요해 뭐 인력이 없어? 그래 뭐 외국 사람들 와서 연구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혜택을 많이 줄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네. 회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엔비디아 같은 회사 있으면 30% 지분을 국민에게 나눠주면 세금을 안 내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러니까 먹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금 면제. 저는 도저히 이 뇌구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세금 면제하면 국가 운영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금 안 내게 하는 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상속세도 뭐 공제액을 올려가지고 네. 상속세 안 내게 해드릴게요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할 얘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과표를 바꿔야 돼요. 네. 과표가 30년 전 과표예요. 30년 전 1억이 지금 1억이냐고. 그렇죠. 30년 전 1억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억은 된다고 봅니다. 30년 전. 그렇죠. 30년. 네, 30년. 95년. 네. 어우, 95년이면 95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생 아니에요?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네, 초등학생. 네. 그때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지금 1,000원은 하잖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 네, 진짜 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있으면 이제 소매가가 신라면이 1,000원이래요. 어우. 이런 거 생각해 보죠. 그거는 이제 그 생필품에 가까워서 네, 물가 억제 가격도 이렇게 억제하고 하지만 제 기억에 신라면 처음 나는 게 초등학생 때 같아. 그때 얼마인지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매불쇼 전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본인의 사법 리스크 빼고는 당권도 관심이 없어. 네, 당권도 아주 안전화돼 있고 자기 지지율도 어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도 정책이나 정책 같은 거 굉장히 개발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돼 있는데 나오는 것 족족마다 다 이상한 것밖에 안 만들어요.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세종시 이전 얘기도 하고 계속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진짜 안 해서. 공부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마지막 정말 집권을 하면은 뭐가 되겠냐고 나라꼴이. 되게 즉흥적인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로. 그 피해는 그냥 국민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무슨 보험 들어놨습니까? 보상 안 하고 그냥 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폐해를 보세요. 자, 노무현 정부에서 세종시로 정부 이전하면서 생긴 아유. 폐해가 서울하고 세종시 사이에 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데 맨날 길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이 문제. 네. 거기서 발생하는 비효율 이거 심각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고 대통령실로 옮기자 이 얘기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럼 이제 뭐에 걸리냐면은 수도 이전이 그렇죠. 이제 수도 된 걸로 이제 해석이 되냐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문제가 그쵸.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안 하고 그때 2004년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관습헌법이라고 해서 서울을 못 옮기게 해서 정부만 옮긴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게 참 생각 없이 밀어붙일 때 나오는 얘기들이다. 네.
그다음에 혁신도시 만들어서 물론 지방도 발전해야 된다는 논리는 당연히 찬성을 하지만 갑자기 공기업을 여기 둠으로써 거기만 달랑 있는 거예요. 네네. 과연 거기에 생태계가 조성이 되느냐 여부를 생각해 보자고. 하루아침에 내 직장은 서울이었는데 뭐 어디로 가. 가족이랑 이중생활을 이런 거는 전혀 고려 없이 그냥 만들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미 공사 시작했는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랑 이재명 대표 너무 즉흥적으로 공약을 하고 있고 정책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당내 결속을 해야 되는데 내부를 좀 다져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계속 통수 치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 계속. 전 그래서 민주당이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 그러니까 완벽하게 저희 국민의힘보다는 완벽하게 대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서 저렇게 하는 걸 저는 참 사법 리스크 말고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 사람이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네. 그냥 자기 감옥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럼 관두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이 5개인데 만약에 정지된다고 쳐도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오면 안 되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라도 해야지. 네. 사법부 견제 영구집권을 해야지. 딱 하나밖에 없죠. 네. 왜 그걸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렇게 집념이 센데 그렇죠. 온갖 망신은 다 당했으니까 정말 내려오기 싫을 거예요. 아우 안 내려올.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네. 공포일 걸?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길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